그 광고비는 어디서 나서 줘? 도대체 우리 돈 뒤에 거 가지고 돌려막는 거 아니냐?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회사의 사업 구조이자 토큰 이코노미예요. 자, 처음에는 플랫폼이 생겼어요. 플랫폼이 생겼는데 이것이 제대로 갈지 망할지 몰라. 우리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불안해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죠? 리스크가 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수익률을 많이 줘요. 사람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을 많이 주면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줄이죠. 얼마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아마 1% 이내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월 1% 이내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월 1% 이내로 내려간다면 이 사업은 대박이에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회사가 신뢰도가 있는 거니까. 이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건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내려가면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의 비용, 광고 비용을 프로모션하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회사의 부담이 점점 줄죠. 궁극적으로는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컨텐츠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고 광고주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 영업이익 가지고 지금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느냐? 아직 부담할 수 없어요.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팅 기간이에요. 그럼 적자냐? 적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뒤에 돈을 가지고 앞에 돈을 돌려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금방 아시게 돼요. 자, 외형적으로는 적자지만 내용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유저 수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토큰의 가치가 상승이 돼요. 왜? 수량은 감소하고 사용자와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니까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기업이고 법정화폐를 쓰고 정통산업이면은 우리가 광고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돌려막기가 아니면 광고비 예산이 있었어야 되죠.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십억이든. 근데 우리는 뭘로 준다고요? 토큰. 법정화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큰을 드립니다. 자, 토큰에는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토큰은 원가가 없어요. 제조 원가가. 물론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수년 동안 수 없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무형의 가치인 토큰을 드리는데, 원가가 없는 토큰을 드리는데 이 플랫폼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래소로 꺼내가지고 팔면은 회사가 사주나요? 거래소에 홀더들이 사줍니다. 시장가, 웃돈을 붙여서. 회사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토큰을 드립니다. 토큰 이코노미예요. 그 무형의 토큰을 가지고 유형의 가치를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자, 또 하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800만 원대, 이더리움 20만 원도 안 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치해놨던 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7천만 원이 됐어요. 기업은요, 영업 이익이 있고요,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자 수익, 투자 수익을 가지고 영업의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영업의 이익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어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벌었고요. 우리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의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경영진들이 뭔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억 개만 공급을 합니다. 근데 발행은 50억 개를 해요. 그 발행도 5년 뒤에 합니다. 회사 보유분 35억 개도 35억 개가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된다면
5달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20조 원 가까이 되고요. 50달러만 되면요. 2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돈을 먹고서 튀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모자르신 거예요.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돌려막기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정확히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프론티어예요. 우리가 지금 컨텐츠 없어요. 근데 1년 6개월 제가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은. 훨씬 많아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컨텐츠가 없어서 사기래요. 아니죠. 어떤 돌뿌리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뭔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캐치한 것이고 지금 뭔가 없어서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이쪽으로 모시면 됩니다. 정중히 모시세요. 한 3년 뒤에 5년 뒤에 소비자로 들어오세요. 이 소비자만 해도 대단해요. 왜? 그동안에 있었던 소비자들은 카카오 게임즈,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에서 다 돈 내고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컨슈머로 들어오게 되면 돈을 벌면서 아니면 수익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고 드라마를 즐기고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은 엄청난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구글의 컨텐츠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구글에서 다운받을래? KOK에서 다운받을래? 여기서 다운받으면 최소한 자기 돈은 안 들어가. 그럼 여기에 컨슈머가 몰릴 수밖에 없고 잔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컨텐츠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요때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부자는 다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붕어빵 장사하고 누군가는 택시 운전하고 누군가는 식당 운영하고 누군가는 책방하고 부자는 우리만 부자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코플레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세상이 망합니다. 우리만 부자 되시면 되고요. 알아듣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유저 풀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냐? 왜 우리가 탑티어 거래소에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느냐? 우리가 프론티어로서 전 세계 디지털 영토에 깃발을 꽂고 전파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삽시간에 KOK로 물들게 하고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세계적인 거래소에 KOK를 리스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수요가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KOK를 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 2, 3등 거래소에 다 상장 진찰 다 통과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다 녹음이 되고 다 라이브가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포장을 하면 안 되고 각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데서도 컴플레인을 안 받았어요. 왜? 사실만을 얘기하고 어떤 누구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지 못하니까. 왜? 사실이니까.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1, 2, 3위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다 통과한 코인은 그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10대 메이저 거래소, 전 세계 1, 2, 3위 거래소보다 더 분석력이나 평가력이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관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채널이, 다른 플랫폼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채널링 서비스 제휴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작살나면, 떡락되면, 망하면 걔네는 같이 망해요. 그런 모험을 왜 부려요? 그런데 우리 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주겠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담보대출을 해주던 것을. 외환거래 사이트가, 외환거래 플랫폼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요. 이제 상반기에 다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달러, 위안화, 엔화 이런 기초통화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만 가지고 외환거래를 했던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 왜 콕토큰을 외환거래에 사용하도록 왜 해줄까?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자기네까지 망하는데 안 망합니다.
잘못되지 않는다.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큰 이코노미 프로토콜 경제는 좀 나중에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행운아 씨라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27일 날 발표할 자리예요.